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스칼라 벡터라고 하거든. 이제 너 기하 과목에서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선택 안 한 분들은 안 배웠으니까 개념만 이해합시다. 자, 스칼라라는 값은 크기만 있어요. 크기. 근데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도 당연히 있지만 방향까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속도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방향이야, 방향. 자, 그럼 속력은 뜻이 뭐고 속도는 뜻이 뭐냐? 공통점은 얘와 얘는 물체의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얘는 빠른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처음에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는 물리량이 벡터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의 길이를 원래는 크기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이제, 너네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원래 고3 과목이에요. 물리2는. 그래서 이제 크기 같은 거는 화살표의 크기로서도 표현하지만,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는데, 그냥 값을 줍니다. 그래서 따로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면은 뭐 위치도 있고, 변이도 있고, 속도 있죠. 가속도 당연히 벡터량이야. 힘도 벡터량이다. 자, 우리 알고 있는 힘이라는 게 F잖아. F는 ma, 이렇게 되는데, 질량이라는 거면 당연히 크기밖에 없죠. 근데 가속도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힘도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얘가 방향이 있으면 얘도 방향이 있어야죠. 운동량, 충격량, 나 물리 1에서도 내가 몇 번 말했을 거야. 운동량, 충격량은 방향을 꼭 고려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스칼라량은 이동 거리, 속력 많이 했죠? 시간, 온도, 질량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까지도 스칼라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에너지도 방향은 없어요. 크기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너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이니? 라는 스칼라 값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자, 이제 벡터가 나오면은 오늘 계속 할 건데 벡터의 합성, 그 다음 벡터의 합, 벡터의 차까지만 알면 돼요. 우린 지금 수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의 곱이나 벡터의 나누기는 안 배웁니다. 합이랑 차만 잘하면 돼요. 자, 벡터 합성은 두 가지 벡터를 붙인다는 거야.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어차피 방향과 크기를 논할 수 있는 게 벡터, 요 화살표의 길이랑 요 방향이기 때문에 요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칸만큼을 이 아래로 붙여도 됩니다, 이제. 그럼 요 벡터랑 요 벡터는 지금 같은 벡터예요. 그럼 요렇게 붙인 다음에 B 벡터와 A 벡터의 합을 구하래. 그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으로 합니다. A 벡터랑 똑같은 방향과 크기를 갖는 걸 B 벡터 머리 쪽에 붙여요. A 벡터를 연결시켜서 붙여라 이거야. 그럼 지금 B 벡터도 여기에 있는 이 벡터를 일로 붙이라 이거지. 그럼 지금 시작점에서부터 끝점이 나오죠? 이걸 이어준 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 C 벡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근데 A 벡터, B 벡터 있을 때 A 벡터의 머리 부분, 이걸 이제 머리 부분으로 할 거야. 머리 부분에다가 B 벡터를 붙이면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요 삼각형 만들어도 어차피 삼각형법으로 평행사변형법이든 똑같이 C 벡터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삼각형으로 하나, 평행사변형으로 하나, 벡터를 더할 때는 언제나 요 벡터를 뜯어가지고 길이와 크기를 똑같은 벡터를 어디에나 연결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오른쪽에 연결했냐, 왼쪽에 연결했냐, 이걸로 평행사변형법이냐, 삼각형법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다. 벡터의 차.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한번 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A 벡터가 있대.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B 벡터가 있대.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C 벡터죠? 그럼 요렇게 된 게 이제 C 벡터가 되겠지. 화살표는 이제 내가 표현 안 할 거야. 벡터는 화살표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어. 이거 언제 다 해.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벡터의 차니까 A 벡터랑 B 벡터가 요렇게 있대. 그럼 이제 C 벡터가 여기랑 요거에 요거 차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C 벡터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A 벡터에서 B 벡터 뺀다. 그럼 지금 이 벡터에서 이 벡터 크기를 빼야 되니까 빼면 요 정도 나오겠네. 요게 이제 C 벡터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따지면 이제 니네
다 틀립니다, 이거. 이렇게 애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 자, 생각 잘 해봐봐. 지금 벡터를 뺀다는 개념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래. 그럼 지금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더하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로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을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B 벡터의 방향에 반대로 돌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래서 지금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평행사변형법 해가지고 C 벡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A 벡터와 B 벡터를 어떻게 한 거냐? 이건 더한 거야, 이거 그냥. 방향이 반대잖아, 그냥.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아니에요, 지금.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지금 C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A 벡터가 있대. 요렇게 해가지고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의 절대값과 B 벡터의 절대값이 똑같다고 합시다. 이러면은 C 벡터가 요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 나오는 거야? 얘 1이라 해봐. 얘도 1이죠. 그럼 C 벡터 얼마 되냐? 크기가 루트 2겠지 뭐. 1대1 대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에너지를 A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해주고 B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해줄게. 똑같이 한다. A라는 에너지와 B라는 에너지의 절대값이 같다. 그럼 C라는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다. 에너지는 벡터량이 아니야. 스칼라 값이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크기를 진짜 2라고 잡고 얘를 2라고 잡아볼게. 스몰 2를. 그럼 C라는 얘 합의 에너지는 그냥 2예요. 그냥. 오케이? 스칼라 값은 요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요게 에너지, 여기 에너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2다라고 잡는 거야. 그래서 벡터 값이랑 스칼라 값이랑 좀 따로따로 떨궈서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벡터로 나올 거기 때문에 스칼라 값만 얘기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이 책의 전체 핵심이 벡터 분해다, 이거. 자, 일단 F라는 힘이 있대. 너네 물리 1이랑 물리 2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냐? 물리 1이랑 물리 2는 내용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 1은 직선상의 운동과 직선상의 힘밖에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N이다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뭐 5N이다. 그러면 이제 합력 구하시오. 합력이 R'이잖아. 그럼 R' 구하면은 오른쪽으로 5N이다.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물리 2는 이게 아니고 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래서 XY 평면상의 운동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를 분해합니다, 이제. F 벡터에 해당하는 선분이 있을 때 각도가 세타만큼 있대. 자, 요런 거는 이제 삼각형에서 봅시다. X, Y, Z 이래 되면 코사인 세타 X분의 Y.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요 값이에요. 그럼 지금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요 값은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언제나 F라는 벡터가 하나 있을 때 그 벡터의 X축 성분은 그 벡터의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항상 X축 성분은 코사인 값. 사인 값이면은 Y축 성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예, 사인 값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선분이 나오고 각도가 나오면 요 값이 얼마니? 이게 F래. 요 값이 얼마야? 이 선분의 요 값은 X축 성분이다. 그럼 F 코사인 세타 되고 이 선분의 이 값이 세로축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돼요. 항상 너네들은 X축 성분이냐 Y축 성분이냐 요거만 할 건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가 있을 때 X축 성분이면은 무조건 코사인 값이에요. 세타에 대한 X축 성분. 네, 세타에 대한 Y축 성분이 사인 값이다. 됐는데 자, 이제부터 내가 준 자료 봅니다, 이제. 자,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쭉 얘기할 거야. 야, 이거 못 받은 사람 어딨어? 빨리 말 시키더라. 아니. 다 받았어? 나머지. 끄면 덥고, 키면 춥고, 난 모르겠다. 알아서들 해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세타가 나올 때,
얘 값이 이제 f다 이러면은 x축 성분이니까 얘가 이제 f 코사인 세타 값이 된다. y축 성분이니까 f 사인 세타가 돼요. 당연히 지금 방향이 이쪽 벡터인지 크기는 상관이 없고 무조건 y축 성분이면 사인 값이야.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위의 방향을 만약에 f 사인 세타를 a라는 벡터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아랫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방향이 반대니까 반대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이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세타가 30도일 때입니다. 이 개념에서부터 이해를 못 하시면 이제 물리에 접근이 안 될 거다. 자, 세타가 30이래.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높이 대 밑변 대 빗변 길이비가 몇 대 몇 나오냐? 1대 루트 3대 2 나오죠? 이것도 모르면은 너네 중학교 1학년으로 돌려버릴 거야. 중학교 2학년에 배우나? 모르겠다 나는. 아무튼 요 값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얘를 F라고 하자고. 얘를 F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X축 성분이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F 값이 2라고 하면은 코사인 30이니까 코사인 30이 얼마냐? 특수각도 모르면 심각해진다. 니들이 배우는 건 지금 물리 2다. 특수각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루트 3이에요. 얘가 F 사인 세타니까 F 값이 2인데 사인 세타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1이야. 자, 알어. 다 알아. 나도 알고 니들도 알고 다 알아.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제부터는 제발 30도 각도를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30도 값이 나왔다. 자, 내 얘기 잘 들어. 항상 이건 암기해. 30도 각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높이 성분이 무조건 1입니다. 높이 성분이 1이야. 밑변 성분이 얼마야? 루트 3이고 빗변이 얘 2배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이 아니라 그랬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항상 이 책은 다 공간상의 운동이야. 공간상의 운동. 무조건 높이를 빨리 빼야 돼요. 높이를 빨리 빼내세요. 거기에 2배를 하면 빗변입니다. 거기에 루트 3배 하면 밑변이에요. 자, 이대로만 해야 돼. 모든 문제 해석할 때는 다 높이 빼야 돼. 빨리. 높이 빼야 돼. 그럼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이제 삼각형을 딱 주고 아무 값이나 주겠죠? 그럼 얘를 이제 2라고 줬대. 얘를 V라고 줬다. V. 내가 계속 강조할 거야, 이제 앞으로. 뭘 찾으라고? 높이 성분 찾으라고. 그럼 높이는 얼마라고? 빗변의 절반. 이렇게 갑니다. 왜? 높이의 2배가 빗변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얘 루트 3배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언제 사인, 코사인으로 돌려서 푸냐고. 그렇게 푸는 분들이 정석으로 푸는 것 같지만 그건 물리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물리를 잘하려면 항상 30도부터 봐야 돼. 얘 루트 3배야. 2분의 루트 3 V다.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또 한다. 자, 얘가 루트 2V래. 그럼 얘 얼마냐? 루트 3배 커지니까 루트 6V죠? 그럼 얘 얼마야? 이 루트 2V겠네. 이거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하지마. 얘가 루트 2래. 그럼 얘 얼마야? 루트 3분의 루트 2V네. 그게 얼마야? 얘 2배야. 그럼 루트 3, 이거 뭐 유리화, 그럼 유리화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빨리 루트 3배, 2배 찾으면 돼요. 요걸 빨리빨리 하셔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자, 근데 이번에 세타가 60이 나온다? 당연히 30이 나왔으니까 60도 나오지. 60 나오면 어떻게 할래? 이제 뭐 사인, 코사인 60, 사인 60 하면 병신이 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30을 빼야 돼, 무조건. 무조건 30을 빼야 돼. 그럼 이 값이 1이래. 그럼 이게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빨리 생각하라고. 이게 삼각형의 요 값이 30이면 이게 이 삼각형의 여기가 세타일 경우에 여기가 높이 성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높이와 빗변이 2배 차라니까. 그럼 얘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빨리 이거 생각하면 안 된댔어. 무조건 30도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문제 풀 때 물리 2의 문제 유형은 거의 30, 60도의 각도가 90%예요. 90%야, 다. 그럼 그게 그 값이 아니면 이제 특수각을 여러 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45도는 줄 수 있는데 45도는 잘 안 주겠지. 왜 안 주겠냐? 너무 쉬우니까 안 줘요, 이거. 그 다음에 몇 도인지 몰라. 근데 이건 알죠, 이런 거? 요 개념은 알아야 돼.
딱 나오는 유형은 세 개예요. 30도, 60도 이건 세트 메뉴야. 60도든 30도든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근데 45도 개념이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3, 4, 5로 나올 때도 한 번 있어요. 요 세 개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럼 그 세 개 아니면 언제 나와? 대학교에 가시면 나옵니다. 이제 일반 물리학을 배우면은 요 각을 31도를 줘요. 그리고 어떻게 푸냐? 그래서 공학 계산기를 가진 거야. 결론, 물리 1이든 물리 2든 일반 물리학이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값으로만 푸는 거야. 오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이걸로 계속 전기 파트, 너는 내년에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을 또 선택한 인간들은 배워야 될 거야. 우리 전기장, 자기장 배웠잖아. 그게 또 공간상의 개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아요. 계속. 전기, 자기 파트도 다 각도 30도, 6도. 이게 필수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는 계속 30도 각도를 찾아야 된다. 그 개념을 꼭 생각합시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삼각함수 연습이래. 자, 이게 이제 실제 니네 물리2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이게 물리2에 나오는 유형이 아니고, 이거 수능 문제다, 이게.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근데 이걸 일부러 내가 수업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보이냐, 이거? 빔이 거지 같아가지고 보이질 않아. 니네 걸로 보는 게 낫겠다. 이 흑백 반전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더 잘 보이냐? 아유, 진짜 이 거지 같은 빔, 진짜, 씨. 자, 봐봐. 일단 오늘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를 하긴 할 거야. 뭐 조금이라도 연직 상방 운동까지는 당연히 할 거니까 그때 뭐 하긴 하고. 너네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포물선이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통합과학 때 우리 대부분 뭘 배웠냐면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배워요. 그럼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그냥 얘를 떨어뜨리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라 하죠. 근데 수평면을 떨어뜨리는 운동은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자, 포물선 운동이 실제 물리2예요. 왜? X축으로의 속도도 있고 Y축으로의 속도도 있을 거거든? 그럼 X축으로의 속도는 어떤 운동을 하니?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왜? 옆으로 내가 확 던졌을 때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힘이 0이다? 그러면 F는 ma인데 얘가 0이 나오는데 물체 질량이 0일 수는 없거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니? 내 물리원 할 때 항상 한글로 기억하랬지. 가속도란 1초당 속도 변화예요. 가속도란 1초당 속도 변화. 그럼 속도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 던진 속력으로 그대로 갑니다. 1초마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뜻이죠. 근데 아랫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 맨 처음엔 속도가 없어요.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언제나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 중력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F죠. ma인데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바꾼 거잖아. mg. 자, 그러면 또다시 가속도 나왔다. 1초당 속도 변화야. 야, 그러면 얘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니? 등가속 운동이라 할 거야. 그래서 아랫방향으로는 등가속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그럼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빨라진다는 거지. 1초까지 10m/s 될 거야. 그 다음 1초까지는 또 10m/s가 빨라져야 되니까 20m/s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초는 10m/s가 또 빨라지니까 30m/s 되니까 아랫방향으로의 속력이 점차 늘어요. 얘는 똑같은데 아랫방향으로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니까? 그럼 이게 벡터의 합을 계산하시면 평행사변형법으로 요렇게 요거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의 방향이 더 커지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풀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평 방향 속력으로는 무조건 등속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이에요. 자, 나왔어. V0로 던졌어. 그럼 얘를 60도만큼
던진 요 벡터가 V0인데 하지 말랬어. 얘 3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게 이 삼각형의 빗변이 됩니다. 그럼 높이가 밑변이 얼마나 와야 돼? 얘보다 얘는 몇 배 차이야? 2루트 3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다니까. 높이를 먼저 찾으세요. 높이와 밑변은 몇 배 차이라고? 2배 차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V0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높이의 얘가 몇 배라고? 3배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V0가 됩니다. 자, 얘기 잘 들어봐. 벡터 분해를 했잖아, 지금. 벡터 분해를 한 순간에는 이 벡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즉, 이 물체는 물론 이쪽으로 가지만 벡터를 분해했기 때문에 위의 방향으로는 2분의 루트 3V0로 가는 것이고 X축 성분으로는 2분의 V0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V0 벡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얘가 쪼르르륵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했대. 문제.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 평행선을 그려보시면 이 값이 60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이 30이죠. 근데 문제가 끝나버렸다. 수평 방향 속도는 안 변합니다. 수평 방향 속도는 안 변해. 그럼 2분의 V0예요, 이게. 자, 그럼 나왔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R이야, R. 그럼 요렇게 이제 삼각형을 따져주니까 요 각도가 30이니까 지금 빗변의 길이가 2분의 V0야. 그럼 이 높이가 얼마야? 4분의 V0 될 거 아닌가? 높이가 4분의 V0면 R 값이 얼마다? 얘 루트 3배다. 4분의 루트 3 V0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물리 2예요. 어떠냐 알겠니? 그 다음부터는 다음 과정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 30도 빨리 빼야 돼. 너네가 어떤 문제도 유형이 나오든 지금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60도 각도가 딱 나왔으면 30도 이용해야겠다. 30도 이용해야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연습 2번인데 연습 2번에 R에서 요 속도 구해보세요. 시작해. 지금 F 이딴 거 중요하지 않아. 얘가 처음부터 같은 힘을 쭉 받아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때가 V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벡터 분해해야 돼. 해보세요. 항상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X축 성분의 벡터는 같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 여기서 먼저 벡터 분해하랬잖아. 그럼 여기 각도를 알아야 벡터 분해를 하든가 마든가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수평선을 그려줘야지. 그럼 지금 얘가 똑같이 올라가는 선분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30입니다, 이제. 그럼 삼각형 뺄 수 있죠? 삼각형의 지금 빗변 선분이 V고 높이 값 알아야 된다니까?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V라고. 그럼 얘 루트 3배니까 X축에 해당하는 벡터가 2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됐어. 근데 요 X축 성분의 의미가 뭐다? 요게 등속 운동한다고. 요거. 지금 너네 이런 문제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거든? 지금 여기서부터 막 날렸다. 맞아? 힘 줘서 쫙 올렸어. 올리긴 뭘 올려? 여기서 그냥 V로 던진 거야, 이거. 뭔 차이냐, 이게?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랑 뭔 상관이야, 이거?
지금 V로 던졌는데 이 각도가 30도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닌가 포물선 운동해가지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의 속도 구하시오. 그게 문제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물리 원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라는 거는 물리 원은 전의 상황을 무시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던졌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값은 언제나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도 끝났죠? 요렇게 60이 나왔다. 그러면은 30도를 빼야 된다고. 요 값이 30입니다. 근데 어차피 x축 성분의 요 벡터 값은 얘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v가 된다고. 자, 높이 성분 나왔다. 높이의 빗변은 2배니까 요 값은 루트 3 v죠. 요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너네 물리 못하는 새끼들이 뭐 사인 30, 코사인 30 그거 하다 보면 밤새요.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야. 물리2는 얘기했다. 물리2는 다 30, 60에서 끝나요. 지금 너네 보여준 게 물리2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게. 볼까 한번. 요게 요거 2021년 4월 고3 물리2 문제다 이게. 너네 배우는 게 다 똑같은데 이 지금 본 문제가 봐봐 다 각도 어쩌고 해가지고 이 각도로 다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푸는 다 공간상 운동이에요. 공간상 운동. 근데 지금 뭐 얘도 지금 뭐 다 각도죠. 물리2는 물리1이랑 딱 하나 차이야. 각도. 그밖에 없어. 그거만 잘 따지면 똑같죠? V제로 던졌네. 여기서 뭐 충돌 하겠네.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런 거 연직 상방 운동이라는 거. 오늘만 공부해도 또 각도죠. 다 이거야. 웬만한 문제들은 물리2는 다 각도입니다. 여기도 이제 점전화가 X, Y 평면상에 있죠? 그럼 각도 계산해야 돼요,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것도 오늘 합니다, 이제. 뭐 90력, 이거는 안 할 거지만 각도, 수직항력 할 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그림이 요 그림이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물리1이든 물리2든 20번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그냥 본 게 그냥 이거 R값 구하는 거예요, 이거. R값 구한 다음에 이 R에 대한 속도 때문에 F값 구하면 돼요, 이거. 쉽다니까. 그래서 제발 이거 30도 나오자마자, 60도 나오자마자, 과학준 새끼가 하랬는데 30만 찾으래. 30만 찾으면 돼. 물리2는 30이야. 다 필요 없어. 단진동, 이건 이제 특강 때 할 거고. 그래서. 얘도 봐봐. 다 똑같다니까. 요거만 연습을 많이 합시다. 자, 다음. 자, 또 나왔다. 삼각함수 연습 3번 봅시다. 자, 이제 또 좌표가 나왔는데, 너네들은 그냥 들으면 땡이지만, 만드는 게 진짜 개빡치거든? 열심히 나만 만드는 건 아니고, 나랑 같이 만드는 거야. 각 선생님 몇 명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수업도 못 알아듣고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봅시다. 지금, 삼각함수를 연습하라면서 무슨 이상한 좌표 관계 나왔어요. 일단 이 아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얘가 루트 3 D래요, 지금. 근데 얘가 D네. 뭐 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들지 않냐? 이거 그래야지.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럼. 그지? 이게 이제 물리2에 나오는 전자기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2D야. 그럼 뭔가 충동이 또 들어야 하는데. 뭐? 몇 D냐? 4D죠? 2배네? 루트 3이다. 오케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요렇게 풉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이거야. 그럼 결국은 이 각 30도고 이 각이 30도라는 거죠. 요렇게 푸시면은 이제 물리적 감각치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제 니네가. 그러니까 문제를 곧대로 그 좌표에 대해서만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1대 2대 루트 3이 뭔가 나왔다. 너네들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왜 굳이 Y축 성분을 루트 3D로 줬을까? 왜?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 루트 3을 줬으면은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각도 30도를 표현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 배울 1교시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나왔다. 자, 드디어 이제 각도를 30, 60으로 안 주고요. 세타를 줍니다. 자, 너네들이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C벡터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은 줄 거야. 한 3분 줄 테니까 C벡터를 A와 B와 각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한번 해봐라. 자, 이거는 30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인 값, 코사인 값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힌트는 연장선을 그려야 된다. 너네 아까도 내가 본 거 1대 2대 루트 3 이딴 거 쓰려면요. 피타고라스를 쓰려면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돼. 직각삼각형이 나오게끔 그려. 그러면 돼. 힌트를 받았으니 바로 작업에 들어간 애들도 있네. 직각삼각형이 나오게끔 그린 다음에 C벡터의 값을 표현해 보세요. 내가 오늘만 수업해도 공식이 무더기로 쏟아질 거거든? 그 공식을 그냥 암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라는 걸 좀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뭐 수학을 다들 못하진 않나 보네. 생각은 하고 있네, 그래도. 연장선 그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힌트 봐. 저쪽으로 그려도 되고요. 이쪽으로 그려도 됩니다. 자, 직각 만들려면 개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를 이제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야, 그럼 지금 이거 평행사변형이니까 저게 A벡터면 얘도 A벡터예요. 그치? 아까 내가 뜯어가지고 길이랑 방향만 똑같이 맞추면 언제나 A벡터가 된댔어. 그럼 저게 세타니까 요 각도 세타입니다, 이제. 자, 이제 풀 수 있죠? 요게 A벡터인데 이게 세타면 X축 성분이네. X축 성분이면은 A 코사인 세타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세로축 성분이니까 A 사인 세타 됩니다. 자, 이제 요걸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잖아. 전체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얘 두 개 더한 걸 제곱하고 얘 제곱한 게 제 제곱이에요. 그럼 C의 제곱이니까 C 벡터는 루트 하시고 요거 제곱하니까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제곱입니다. 그럼 저 새끼 먼저 하면 B제곱. 에다가 요거 제곱하니까 A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곱한 거에 2 곱해야 되니까 2AB 코사인 세타 되죠. 야, 근데 요거 일로 묶으면 A제곱 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에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이랑 사인 더하면 어차피 1이죠. 그럼 A제곱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얘가 A제곱, 요거 A제곱의 이 값이 B제곱 2AB 코사인 세타 요리 됩니다. 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요 공식 외워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이 무더기로 쏟아질 건데 그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러면 예제가 이제 요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 벡터 1이고 얘 벡터도 1이래. 벡터 크기 같다는 겁니다. 얘가 60도래. 그럼 요게 얼마니? 요렇게 주는 겁니다. 자, 공식은 이제 한번 증명했으니 이제 외워서 풉니다. 어떻게 되냐? 루트 1에다가 제곱시키는 거죠? 2배 2AB인데 A가 어차피 1이고 B도 1이니까 됐고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60이죠?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이네. 답은 그냥 루트 3이에요. 요대로 풉니다. 공식 유도는 한번 해줬다이 이제 안 할 거야. 평행사변형법에서도 언제에서도 항상 우리는 각도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니까 요 개념이 나올 때는 요 공식으로 씁니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한 개 한 개씩 해줄 거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니 잘 봅시다. 자, 이제 벡터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고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 수직항력이에요. 자, 수직항력은 빗면에 놓인 물체에 적용한 힘이라고 나왔지만 수직항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먼저 수업 먼저 합시다. 너네 물리 1에서도 수직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했거든? 근데 수직항력이라는 게 뭐 문제를 따로 풀진 않았을 거야. 물리 2에서는 수직항력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수직항력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하게 얘를 미는 힘이에요. 즉 수평면이 물체를 미는 힘. 이게 맞는데 문제는 수평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네 물리 1에 맨 처음에 돌림힘 배우지 않았냐? 돌림힘의 개념에서도 물체를 오늘도 요런 걸 할 건데 요렇게 물체가 연결돼 있대 지금. 근데 내가 F라는 힘으로 잡아 당겼더니 정지 안 돼요.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돌림힘도 0이고 위쪽, 아래쪽, 옆으로, 왼쪽 다 R점이 0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F를 줬대요. 그럼 당연히 이걸 힘을 빡 주면은 얘 이거잖아. 와! 안 움직이잖아. R점이 0이다 이거야. 그럼 수직항력은 당연히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수평면도 맞아. 기본적 문제는 수평면이니까. 근데 물체를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봐봐. 여기가 이제 면이 된다고? 이걸 어떻게 수평면이라 할 거야? 수평면이 아니에요. 그럼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 물체를 떠받치는 힘. 요렇게 이제 수직항력을 정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수직항력 먼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기본 문제 먼저 볼게. 1kg짜리 질량이 있는데, 자, 중력가스토는 다 10으로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대. 그러면은 중력이 얼마고 수직항력이 얼마냐? 중력은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적용되어지는 힘이니까 야, 이 물체가 수평면에 그냥 가만히 놓으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게 움직이면 진짜 마술이지 어떻게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는 무조건 역학적 평형상태 R점이 0이에요. 그러면 얘를 위로 떠받치는 자 수직항력은 노멀 포스라고 하거든. 자 이게 짜증납니다 이제. 뉴턴을 기울여서 쓸 거야. 기울여서 쓰면은 수직항력이야. 세워서 쓰면 뉴턴이에요. 그래서 개 짜증나 여기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수직항력은 N자를 기울여서 쓸 거다. 이러면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10뉴턴이다. 이건 세워야 돼요. 이건 힘이 크기니까. 자 근데 이 물체를 잘 들어봐. 5뉴턴으로 땡겼어. 위로. 그럼 물체가 들리냐 안 들리냐? 어떻게 들리냐? 그냥 10뉴턴으로 얘 무게가 있는데 5뉴턴을 위에 돈 뭔 상관이야? 안 움직이지. 근데 수직항력은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당연히 R점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5뉴턴이 나옵니다. 오케이? 야, 그럼 지금 이제 얘를 5뉴턴을 밀어봐. 그럼 수직항력이 얼마니? 당연히 얘의 값은 고정이니까 위로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이번엔 15뉴턴이죠.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옵니다, 이제. 지금 이 새끼는 지구 중심 방향. 중심은 항상 수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야. 중심 방향으로 mg만큼의 무게가 있어요. 야, 근데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야, 이러면은 지금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 각도가 30도 아니 세타죠. 자, 요 값이 세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요 각도에 대한 얘는 X축 성분이냐 Y축 성분이냐? 너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다시 보자. 여기가 세타면은 이게 Y축 성분이 되는 거고 이게 X축 성분 되는 거 아니야? 항상 X축 성분은 각도와 만나야 돼요. Y축 성분은 각도와 만나는 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얘 각도랑 만나는 선이 없으니까 이게 Y축 선이 된다고. 그럼 요 값이 무슨 값이야? Y축 성분이니까 mg 사인 값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 mg 코사인 세타 됩니다. x축 성분이에요. 각도랑 만나 있잖아. 접해 있으면 얘가 x축 성분이야. 자, 벡터는 뜯어서 움직여서 방향과 크기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랬어. 그럼 이 벡터를 뜯어가지고 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 벡터가 mg 사인 세타입니다. 다음, 요 벡터랑 똑같은 힘이 위로 작용되면 얘도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니들이 이건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진짜 놔봐.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되겠냐? 쭉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 아래로 가니? 이 면의 수직한 아래 방향. 안 가요. 이 면의 수직한 위 방향. 가, 안 가? 안 가. 그 얘기는 얘랑 얘가 당연히 역학적 평형입니다. 즉, 이게 이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이야. 그걸 떠받치는 힘이니까 이걸 수직항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직항력과 얘 물체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 역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벡터가 없어집니다. 이제 평형이야 이거. 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빗면에서 작용되어지는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빗면에서 작용되어지는 힘. F는 MA야. 이게 mg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빗면 가속도가, 그래서 g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리 원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빗면 가속도 그냥 외우면 편할 거야. 대신 진짜 이유는 내년에 배워. 인데 내년이 아니었어. 2학기였어. 원래는 고3 때 이걸 배우는 건데 2학기 때 배우고 있네. 자, 이 빗면 가속도 g 사인 세타는 꼭 외웁시다. 이건 빗면 힘이야. 질량까지 곱한 거니까. 이건 빗면 가속도예요. 결론. 얘가 있든가 빗면 가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빗면 가속도 구할 때 질량이 들어있지 않거든. 당연히 내가 그래서 많이 얘기했을 거야. 물리 원할 때. 동일한 빗면이라면 빗면 가속도가 같다 그랬죠. 동일한 빗면이면 빗면 가속도 같음.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니까. 얘나. 대신 뭐가 다른 거야? 빗면 힘이 다르지. 빗면 힘은 질량 10배니까 이 새끼가 내리는 힘은 10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워도 돼. 나중에 다다음 시간 정도 할 건데, 빗면 문제에서는 동일 빗면이면 질량 비율로 힘을 나눠 먹어요. 질량 B가 힘의 B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죠, 이제. 얘를 실로 연결했대. 그 다음 내가 얘를 끌었대. 내가 F로 쭉 끌면 이 새끼가 처먹는 힘이 알짜 힘이 있을 거고, 이 새끼도 처먹는 힘이 알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각각의 질량 B만큼 나눠 먹어. 그럼 전체 질량이 11m이니까 이 새끼가 먹는 거는 11 중에 1만큼 먹는 거야. 이 새끼 먹는 게 11 중에 10만큼 먹는다니까 이게 얘의 알짜예요. 항상 빗면에서는 빗면 기울기는 같고 빗면 가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빗면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끌든가 얘를 내리든가 할 때 질량 B만큼으로 알짜임을 나눠 먹는다 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야지만 할 거지만 개념만 잘 이해하세요. 자, 이제 수직항력 예제를 본다. 자, 아까 전에 모의고사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 나왔죠? 이딴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이제 뭐 나중에 케플러 법칙 배우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이런 거 배울 때 구심력이랑 원심력을 배울 거야. 그건 나중 일이고, 또 나왔어, 각도가. 각도 나와서 그럼 뭐 하라 그랬어? 항상 30도 성분 찾아라. 그럼 요렇게 이어주면 요 삼각형의 30도 성분의 요 값이 높이 값이 됩니다. 그럼 높이의 2배가 얘예요. 자, 얘가 T라고 합시다. 장력이니까. 장력 텐션이에요, 텐션. 자, 장력 이 벡터의 얘가 몇 배다? 절반이랬다. 2분의 T예요, 이건. 그럼 지금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높이의 3배. 야,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겠지? 계속 이따위로 풀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니들이 구해봐. 문제. 수직항력 구하세요. 수직항력. 자, 이 물체는 지금 얘가 와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건데 수평면에서 도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평면이 이 새끼를 떠받쳐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수직항력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배운 것만 정말 잘 이해하셔도 물리투 아까 모의고사 문제 한 5문제 맞춰요. 한번 풀어봐. 수직항력. 당연히 풀어줄 거니까. 중력가속도 그냥 G로 계산하세요. 얼마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식을 설정해 보라 이거야. 자, 봅시다. 이제 요 새끼에게 작용되어지는 모든 힘을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전에 요쪽으로 작용되어지는 요 장력을 T라 했잖아. 근데 생각 잘 해봐. 우리는 이미 벡터를 분해했습니다. 2분의 T라고 했고 2분의 루트 3T라고 했어요. 벡터를 분해한 순간에는 기존 벡터는 없어집니다. 얘는 의미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이 물체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힘을 생각합시다. 당연히 질량이 M자리가 표현되어 있으면 mg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요 mg 말고 나머지 힘이 수직항력이에요. 수직항력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되어지는 힘이니까 위에 쪽으로 작용됩니다. 결국은 얘를 더한 값이 얘입니다. 왜? 글쎄 얘는 뭐예요? 잘 생각해봐. 이 새끼 지금 뺑뺑 뭐야 이거? 왜 말도 안 되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 가면 위에 쪽과 아래 쪽으로는 안 가요. 옆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얘의 힘은 남아 있어야지. 그럼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간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2분의 t 플러스 수직항력이 mg가 나오기 때문에 난 수직항력 구하라 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요렇게만 일단 정리만 해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 너희들이 많이 봤던 문제죠? 더럽고 짜증났지? 돌림힘. 자, 설마 여기 역학과 에너지를 배우는데 물리 원 수강 안 했던 사람 있나? 난 물리 원 안 했는데 역학과 에너지만 먼저 했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거야, 이거. 물리 원을 하고 왔어야 돼. 근데 너희네 돌림힘 배울 때 뭐 이제 쉬웠는지 어려운지 난 모르겠고 돌림힘이 물리 원으로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물리 2의 돌림힘이 원래 있었거든? 그게 물리 원으로 넘어갔던 거야. 니네 교육과정 첫 번째 교육과정 바뀌었을 때. 만약에 안 넘어왔으면 개빡셌습니다. 왜? 지금 얘기했지? 물2는 다 각도라고요. 너네 물원 돌림힘 할 때 각도가 달라진 거 봤어? 30도, 60도? 없어요. 그럼 엄청 복잡해져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물리2의 이제 기본 문제인데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A와 B가 떨어져 있는데 A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고 B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B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이 막대기의 평형이 깨지겠죠? 아이씨, 그림이 이게 잘못 나왔다. 지금 쟤가 붙어 있어야 되고 얘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얘 떨어뜨려. 얘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어. 자, 다시 A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있는 놈인데 얘를 1로도 보낼 수 있고 1로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거 물리2 모의고사 문제예요. 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맞아. 맞는데 C의 밑으로 닿았을 때 또는 얘가 닿지 않았을 때 왔다 갔다 할 거야. 수직항력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니네가 안 나올 거니까 지금은 물리2에 즉 역학과 에너지에 돌림힘이 빠졌어요. 근데 상황만 생각합시다. 내가 이거 돌림힘 문제 풀 때도 상황 설정을 잘 알았을 거야. B를 왼쪽으로 보내봐라.
야, B를 왼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냐? 일로 쭉 오다 보면은 언젠간 이쪽으로 눌러지는 힘이 커지잖아? 그럼 막대기가 어떻게 되겠냐? 들리죠, 일로. 막대기가 일로 들리면은 얘가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붕 떠요. 그럼 지금 수평면이 떠받치지 않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0이에요, 0. 근데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언젠간 막대가 일로 붕 뜨겠지. 그럼 얘가 이제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거야. 자, 지면에 닿은 다음에도 막대가 더 내려왔대, 이렇게. 막대기가 더 내려오면은 이 줄이 없어져요. 즉, 쭈글쭈글해지잖아. 너네가 줄로 팽팽하게 잡고 있던 뭔가 물체가 있대. 근데 물체를 지면에 딱 닿은 순간부터 위로 올리면 줄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 않냐? 쭈글쭈글해진다는 얘기는 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장력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바닥면이 이 새끼의 온전한 무게를 지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의 최대값은 mg가 됩니다. 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이해하시고, 자, 여기 한 문제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연습 3번. 자, 요거 한번 해봐라. 뭐 할 거냐면 A의 수직항력과 B의 수직항력 계산을 하셔야 돼요. A와 B의 수직항력 계산 한번 해봐. A쪽의 수직항력과 B쪽의 수직항력. 각도 30도, 60도만 잘 이용하면 끝나요. 얘 고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지금 여기 각이 60이고 여기 각이 30이니까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유일한 값은 얘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mg밖에 몰라요, 이거. 요게 mg야, 이게. 야, 그러면 지금 여기 값이 수직으로 나눴을 때 얘가 30이죠? 그럼 얘가 지금 뭐 어떻게 길이는 상관이 없고 요렇게 수평면에서 그린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값이 평행선일 때 요 선분을 그린다면은 이 값이 6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 평행선을 여기다 그리면 이 수평면에서 각 이루는 각이니까 그럼 요 각이 30이다. 문제는 끝났다. 어차피 요 지금 내려지는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mg야. 문제 끝. 30도 나왔다. 밑변의 절반 2분의 mg예요. 높이의 밑변은 3배 2분의 루트 3 mg입니다. 문제. 요 벡터가 위의 벡터든 아래 벡터든 내가 크기 똑같댔죠. 그럼 결국은 이 새끼를 누르는 힘이 2분의 mg야. 그럼 얘를 2분의 mg로 눌렀으면 이 새끼도 얘를 2분의 mg로 밀어야죠. 그래야 공이 안 움직이지. 역학적 평행 상태니까. B의 수직항력은 지금 구한 2분의 mg입니다. 근데 요 선분이 결국은 요 값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요 삼각형이니까. 요 벡터라고 이게. 그럼 얘가 현재 2분의 루트 3 mg가 되는 거니까 요 새끼를 얘가 밉니다, 이제. 아, 네가 미는 힘이 이거구나. 그래서 수직항력 A쪽은 2분의 루트 3 mg가 됩니다. 루트 3배요. 할만하지? 요거까지는 딱 하면 돼.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한 문제. 어차피 장력까지 했으니까 자, 시간 좀 오버 됐는데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자, 이제 R점이 0인 경우
아까 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뭘 푸냐면은 실의 장력과 F값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아니면 직접 구해봐. 얘 4kg 나왔으니까 중력가속도를 그냥 10으로 합니다. 한 다음에 장력과 F값을 직접 구해보세요. 응? 얘는 떠 있어. 얘는 지면이 없어. 자, 아마 거의 대다수는 여기까지는 했을 거야. 여기까지도 못하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평행선 그리면 엇각이니까 요각은 30이죠. 그럼 얘가 t라는 벡터가 되니까 요게 빗변이 되죠. 그럼 얘는 밑변이고 얘가 높이네. 높이는 얘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t가 됩니다. 그럼 2분의 t, 얘 3배,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3t가 되죠. 자, 이제 요 선분을 구한 거다. 그럼 지금 요 물체에게 작용되어지는 위쪽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t가 돼요. 야, 그 다음에 당연히 요쪽으로도 작용되어지는 힘이 있죠. 요게 지금 요거 아니야? 2분의 t.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작용되어진 힘이 F죠? 자, 얘가 F가 나오는 것이고 드디어 중력이 나와야죠. 대신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40입니다. 근데 얘가 R자임이 0이래. R자임이 0이니까 당연히 역학적 평형상태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t가 40이 되겠네.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루트 3분의 80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t가 루트 3분의 80인데 2분의 t네. 그럼 얘 2분의니까 결국 F는 루트 3분의 40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푸시였으면 나쁘진 않은데 난 이렇게 푼다. 잘 봐라. 지금 뭐 하고 있대? 정지. 얘 알잖아. 이게 40이야, 이 새끼들아. 정지니까 위아래 이거야. 그럼 벡터 분해하면 얘가 요렇게 돼, 요렇게 되네? 이거 얼마야, 그럼? 이게 30이면은 이게 지금 40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 이게 높이잖아. 얘 루트 3배야. 그럼 여기 루트 3분의 40 아니냐? 얘 2배야. 루트 3분의 80이에요. 이 선분이 아니야. F는 루트 3분의 80이고요. 얘가 요게 루트 3분의 40이 됩니다. 요게 이제 장력이죠, 요게. 끝이야. 얘가 루트 3분의 40, 얘가 루트 3분의 80이에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 이 정도 문제 해석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풀어는 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사인, 코사인, 30, 60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합시다. 됐어. 쉬었다 합시다.